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52살이고 20년째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가을이었죠. 제 가게 개업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김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옆 문구점 사장님, 동네 아이들까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 혼자 20년을 버텨온 게 아니라 이 모든 분들 덕분이었거든요. 조카 민수도 와 있었어요. 28살인데 요즘 게임에 빠져서 좀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기념일에는 챙겨주더라고요. 연인 은지도 같이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군요. 처음 만난 게 6개월 전쯤인데 참 야무지게 생긴 여자애였어요. 이모, 기념으로 맥주 한잔 하세요. 민수가 캔맥주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죠. 너도 알잖니? 난 술 못 마신다고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댔습니다. 20년 전에 실수로 술이 들어간 요리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알코올 알레르기가 심해서 조금만 마셔도 위험하다고 의사가 경고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물도 끓여 먹는 사람이라고.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 어지러워. 말을 마치자마자 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입에서 뭔가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거품이었나 봅니다. 119 불러요. 빨리. 김할머니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 응급대원들의 목소리,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 같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말이 안 되는 진단이었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핸드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빛이었어요. 20년을 버텨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이야기는 친구 서미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미경은 제 유일한 절친이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장례 둘째 날이었습니다. 미경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 고객님의 자영업자 생활안정보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평생 보험을 불신했었어요. 보험료 낼 돈 있으면 차라리 적금 넣는 게 낫다고 늘 말했었거든요. 보험 금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미경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고 해요. 분식점을 20년 운영해도 모으기 힘든 큰돈이었거든요. 수익자는 강민수 씨 70%, 강은지 씨 30%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의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요. 민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은지가 수익자라니. 6개월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 30% 수익자라는 게 말이 됐을까요?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미경은 그때를 떠올렸다고 해요. 제가 갑자기 피곤해한다고 했던 시기였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안 좋다고 했었거든요. 미경이 민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민수야, 이모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알고 있었니? 네, 이모가 미래를 걱정해서 가입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평소 당당하던 민수가 아니었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미경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가 보험을 가입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은지를 수익자로 만들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보험금도, 수익자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미경은 제 가게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치 짐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먼저 통장이었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까지 모든 통장의 잔고가 10만 원도 안 됐어요.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은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금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하루 매출을 넣어두던 곳인데 한 푼도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제 도장과 등본,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정희가 이런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뒀을까? 미경이 서랍을 뒤지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원래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중요한 서류는 항상 정해진 자리에 보관했어요. 그때 김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 가게 단골이신 분이죠. 미경아, 정희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정희가 이상한 행동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한 달 전부터 좀 달랐어. 요즘 피곤해서 고약 먹는다면서 낯선 음료를 자주 마시더라고. 미경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제가 건강식품을 의심하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광고 보면서 사기라고 늘 말했었어요. 무슨 음료요? 갈색병에 든 거였어. 냄새도 좀 이상했고 정희가 그런 거 마실 사람이 아닌데 싶었는데 김할머니가 돌아간 후 미경은 가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냉장고 뒤쪽에서 새 드라이버를 발견했죠. 제가 쓰던 오래된 공구들과는 달리 반짝반짝한 새 제품이었습니다. 미경의 의심이 깊어졌어요. 제가 새 공구를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20년 된 공구들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새 드라이버가 있을까요? 미경은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지점장인 홍성민과 면담을 했죠. 정희 씨 보험 건으로 왔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홍성민이 컴퓨터를 켜고 제 정보를 확인했어요. 아, 윤정희 고객님 건이시군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지요? 정희가 보험을 가입할 성격이 아니에요. 평생 보험을 안 좋게 말했거든요. 홍성민이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초기 수익자는 서미경님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2개월 전에 박민수, 강은지 씨로 변경됐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수익자였다는 거죠. 변경 신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홍성민이 서류를 꺼내왔어요. 미경이 보니 필체가 들쭉날쭉했어요. 평소 제 글씨체와 달랐죠. 이 서류도 좀 이상하네요. 혈족관계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미경이 자세히 읽어보니 더 이상했어요. 민수를 제 조카가 아니라 사촌동생으로 기재해놨거든요. 이거 틀렸는데요? 민수는 정희의 조카예요. 사촌동생으로 되어 있네요. 보증인은 이철호 씨고요. 이철호. 미경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은지의 삼촌이라고 했던 것 같았죠. 홍성민이 설명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상속 순위를 조작하려는 시도죠. 조카와 사촌동생은 상속 순위가 다르거든요. 미경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철호가 있었어요. 이철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직업은
중고차 딜러로 되어 있네요. 과거의 문서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미경은 확신했어요. 뭔가 큰 음모가 있다고. 제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요. 미경은 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마지막 결제 내역을 물어봤죠. 사망 당일 오후 2시에 편의점에서 결제하셨네요. 소주 2병하고 안주류요. 미경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소주를 샀다니. 20년 넘게 저를 아는 사람으로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날 오후에 중년 여자가 소주 사간 거 기억하세요? 편의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아줌마요. 아침부터 비틀거리면서 젊은 남자 둘이 부축하고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둘이요? 네. 하나는 좀 뚱뚱하고 하나는 키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미경은 CCTV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화면에 나온 남자들을 보니 민수와 이철호 같았어요. 제가 두 남자 사이에 끼어서 비틀거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자기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서 며칠 전 영상을 돌려봤죠. 이게 뭐지? 전날 밤 11시경 제 가게 앞에 검은 SUV가 30분간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 이철호 소유의 차였습니다. 미경은 냉장고 뒤에서 찾은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가게 계산대 밑판을 열어봤죠. 나사가 최근에 조작된 것 같았거든요. 밑판을 열자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제 글씨로 쓴 메모가 들어있었죠. 미경아, 나는 절대 술 안 마신다. 민수가 이상한 사람들과 엮였다. 도장 찾지 마라.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위험을 느끼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편의점에서 시작해서 주변을 계속 수색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려고요. 외곽에 있는 허름한 모텔까지 찾아갔습니다. 사장에게 그날 일을 물어봤어요. 혹시 며칠 전에 중년 여자랑 젊은 남자 둘이 온 적 있나요? 모텔 사장이 장부를 뒤적였어요. 아, 있었어요. 3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참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방 청소할 때 컵에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술 냄새 같기도 하고 약 냄새 같기도 하고. 미경은 그 컵을 달라고 했어요. 모텔 사장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죠. 이거 분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미경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최윤석을 찾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형이었죠. 윤석 오빠, 이거 좀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최윤석이 며칠 후 결과를 알려줬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경아, 이거 심각해. 메탄올이랑 에탄올이 고농도로 섞여 있어. 그게 뭔 뜻인데요? 메탄올은 독성이 강한 알코올이야. 게다가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어. 이 농도면 알코올 알레르기 환자한테는 즉사 수준이야. 미경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오빠,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죠? 당연히 써야지.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미경은 즉시 전호사를 찾았어요.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편의점 CCTV, 모텔 사장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그리고 제가 남긴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보니까 계획적 살인 같은데요.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민수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이모가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20년간 제가 금주했다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김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가게 단골들까지 모두가 제가 술을 절대 안 마신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사망 당일 소주를 샀다는 건 명백한 모순이었어요. 두 번째로 독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사량의 메탄올이 검출된 걸 실수로 설명할 수는 없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게 분명했어요. 세 번째로 보험 가입 시기와 수익자 변경 시점이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4개월 전 가입, 2개월 전 수익자 변경,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했어요. 네 번째로 블랙박스와 모텔 동행 정황이 일치했습니다. 이철호의 차가 제 가게 앞에 있었고 다음 날 세 사람이 모텔에서 목격됐죠. 결정적으로 철족 관계 확인서가 위조된 걸 확인했어요. 이철호의 과거 서류 위조 사건과 필체와 용어 선택이 일치했거든요. 민수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복구했더니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이모 음료에 저걸 넣으면 되나요? 은지와 주고받은 카톡이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죽기 사흘 전이었어요. 민수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개인비 3천만 원 때문에 은지의 제안에 넘어갔다고 했죠. 처음엔 보험금만 타려고 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고요.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민수는 살인 및 보험 사기로 징역 25년, 이철호는 살인, 방조 및 문서 위조로 12년, 은지는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공모로 18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경은 제 분식점을 다시 열었어요. 이름을 정인의 안전한 밥상으로 바꿨죠. 정이야, 내가 사랑했던 이 가게를 계속 지켜갈게. 미경은 소상공인 보험 사기 방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홍성민이 자문을 맡고 최윤석은 무료 독성물질 간이검사 시스템을 구축했죠. 매주 화요일에는 무료 급식을 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였죠. 제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거든요. 가게 벽에는 제 사진과 함께 글귀를 붙였어요. 술은 절대 안 마신다. 제가 평생 지킨 원칙이었죠. 그리고 그 원칙이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됐어요. 미경은 계산대 밑판에 제 메모를 다시 넣었어요. 언니, 이제 아무도 너처럼 속지 않게 할게. 내가 지킨 원칙들이 다른 사람들도 지켜줄 거야. 가을바람이 분식점 앞 은행잎을 흩날렸어요. 제가 20년간 지켜온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세상에 없지만 제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